아주 가끔은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장소가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이곳 일광해수욕장은 아주 좋은 안식처가 되곤 합니다. 1km에 달하는 백사장은 이천강과 이천포가 맞닿은 곳에서부터 시작해 항리어기까지 마치 원을 그리듯 펼쳐져 있는데요. 풍수상으로도 명당에 속한다고 합니다. 일광과 함께 기장의 양대 해수욕장으로 불리는 임랑해수욕장은 장안읍 인랑리에 있습니다. 아름다운 송림과 달빛에 반짝이는 은빛 파랑에서 각각 한 자씩 따서 인랑이라 이름 지었다 하는데요. 옛사람들은 이곳 인랑천의 맑은 물에서 고기잡이 하면서 놀다가 밤이 되어 송림 위에 달이 떠오르면 사랑하는 인과 함께 조각배를 타고 달 구경을 하면서 뱃놀이를 즐겼다고 합니다. 기장 해안도로를 따라가다 만난 죽성리 외성. 마을 이름을 따서 두모포 외성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는 임진왜란 당시 서울에서 후퇴한 왜군이 장기전 태세를 갖추기 위해 쌓은 성 중 하나로 기장과 경남 일대 도공들이 이 외성으로 끌려와 결국 왜군들과 함께 일본까지 가게 됐다고 합니다. 인근의 죽성리 해송. 6그루의 나무가 모여 마치 한 그루의 큰 나무처럼 보입니다. 탁 트인 해안가를 품은 죽성리 두호마을. 봄, 여름 축제가 열릴 때를 제외하곤 그야말로 한가로운 어촌인데요. 감탄을 자아낼 만큼 아름다운 풍광들. 게다가 당일 새벽에 잡아올린 신선하고 다양한 해산물도 즐비하니 부산을 떠나지 않아도 어촌 마을의 매력을 만끽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마을을 지키고 있는 해녀상을 보노라면 어려운 시절을 버텨낸 우리 어머니들의 얼굴이 불쑥 떠오르곤 합니다. 발길 닿는 곳마다 역사의 흔적이 새겨져 있는 두호마을. 조선시대 정철, 박인노와 함께 3대 가인으로 칭송받던 고산 윤선도의 유배지이기도 한데요. 노란 학이 나래를 펴는 것 같다고 해서 붙여진 황학대는 고산이 한과 서러움을 달랜 장소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수백 년의 세월은 참 많은 것을 바꿔놓았는데요. 마치 유럽의 바닷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독특한 모양의 기장 죽성 성당. 여느 성당과 다를 바 없어 보이지만 사실 실제 미사를 드리는 성당은 아닌데요. 원래는 드라마 촬영을 위해 만들어진 세트장인데 촬영이 끝난 후에도 원형 그대로 보존되고 있습니다. 바다와 어우러진 풍경이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워 많은 이들이 찾는 명소가 됐습니다. 언니 여기서 다 떼줘야지 지금 되겠나 바다 보고. 언니 이쪽 이쪽. 언니 빨리 와. 언니 빨리 와. 그저 내 앞에 푸른 바다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는 곳. 특히 푸른 바다 위 갯바위에 들어선 이곳의 풍경은 사무치게 아름답습니다.
기장에서 가장 활기찬 항구인 대변항. 항구가 큰 만큼 방파제도 커서 멀리서도 방파제와 등대가 한눈에 들어오는데요. 깊이 들어와 있는 내항과 정박한 큰 배들도 볼거리입니다. 또한 이곳은 동해와 남해가 만나는 곳으로 전국 멸치 생산량의 60%를 차지하는 국내 최대 멸치 산지인데요. 그래서 어딜 가나 이렇게 포장해 놓은 멸치 젓갈을 볼 수 있습니다. 크기가 다른 해역의 멸치보다 큰 데다 지방질이 풍부해 고소한 맛이 특징인 기장 멸치. 난류와 한류가 교차하는 기장 대변항에서 잡힌 멸치는 과거 임금님에게 진상될 정도로 유명세를 탔습니다. 근데 명함 하나 주이소 이제 해마다 그래 오든지 안 오든지 하지. 그래서 기장에서는 멸치가 조연이 아닌 주연으로 생선 대접을 받는다고들 합니다. 오랜 세월 인근에서 잡아온 멸치를 손질하느라 고된 나날을 보냈을 기장의 여인네들. 비린내 가실 날 없는 날들의 연속이지만 이것으로 자식들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켰으니 멸치만큼 고마운 게 또 없다 하십니다. 대변항에선 어디서나 기장 특산품을 만날 수 있는데요. 멸치 외에 기장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미역과 다시마입니다. 기장의 청정지역에서 수확한 미역과 다시마는 품질이 뛰어나 전국 각지에서 많은 이들이 찾아와 사갈 정도라고 하는데요. 덕분에 이곳 대변항은 갈수록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항구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멸치잡이가 한창인 봄에는 멸치 터는 모습이 장관을 이루는데요. 누군가에게는 치열한 삶의 현장인 이곳. 힘겨운 일상의 흔적들이 가끔은 삶의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최대의 멸치 산지인 만큼 대변항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멸치회를 맛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갓 잡아 올린 싱싱한 멸치를 각종 채소와 무쳐내 더욱 먹음직스러운 멸치 회무침. 3월에서 5월 사이가 산란기인 멸치는 이때 살이 통통하게 올라 연하고 기름진데요. 그래서 영양가가 풍부한 것은 물론 그 맛 또한 일품입니다. 새콤달콤한 양념에 고소한 멸치가 더해져 겨우내 잃었던 입맛을 깨워주니 한마디로 봄 보약이 따로 없습니다. 기장에는 멸치뿐 아니라 미역이나 다시마나 이런 것도 있고 이러니까 타지에서도 가지고 다시마도 사가고 멸치도 사가고 미역도 사가고 한다고 많이 오십니다. 이 기장에는 멸치가 주로 많이 나니까 기장에서 멸치 많이 잡수시러 오시고 또 젓갈도 많이 담고 그래 한다고 오네. 큼직한 멸치를 넣고 끓인 멸치찌개도 봄철 입맛 살리는 밥도둑입니다.
I've been waiting. You're the reason why I'm falling under. Got me feeling like I'm insane. Wanna know if you feel about me like I do. And I always 삶이 무기력하다면 새벽 시장에 가보라. 어느 시인의 말인데요. 치열하게 살아가는 상인들을 보면 잠깐의 무기력함이 어느덧 사치로 느껴집니다. 특히 그 어느 곳보다 일찍 하루를 여는 수산시장의 경우는 더욱 그러한데요. 원래 이곳 기장시장은 5일장이었는데 기장군이 부산에 편입되고 도시화되면서 자연스레 재래시장화됐다고 합니다. 예로부터 바다 특산물이 많이 나는 해산물 전문장. 값싸고 질 좋은 수산물이 사시사철 풍부하여 이곳은 항상 해산물로 풍성했었는데요. 지금도 철마다 갖가지 수산물이 흘러넘치는 것은 여전하지만 최고의 활기를 띠는 곳은 단연 대게골목입니다. 수족관에서 살아있는 대게를 고르면 직접 쪄주는데요. 그래서 시장에 들어서면 대게를 찔 때 나오는 수증기로 자욱합니다. 찜통에서 나온 대게는 손님상에 나가기 직전 이처럼 먹기 좋게 하나씩 손질하는 과정도 거치는데요. 능숙한 그 모습이 대게와 함께한 세월을 짐작해 하고도 남습니다. 한떨기 꽃처럼 피어난 대게찜. 보기만 해도 달큰하고 고소한 대게의 향이 입안 가득 푸짐하게 번져옵니다. 전국에서 나와요. 가족 단위로 많이 오시고 우리 뭐 전국에서 기장에 뭐 대게 하면은 전부 다 기장시장으로 다 오시니까 전국에서 오니까 그게 좋습니다. 생선도 많이 해주시고 바닷가가 가까이 있거든요. 5분 거리에 있으니까 바닷가 갔다가 시장 구경하고 이렇게 시장에 한번 왔다 가면 생동감이 넘치니까 생활 활력소가 되는 것 같아요. 대게는 가족과 함께 둘러앉아 먹는 음식인데요.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속살이 꽉 들어찬 대게 특유의 단맛이 입안 가득 넘쳐 흐르면 3355 모인 사람들 사이엔 따스한 정이 더욱 샘솟습니다. 기장 앞바다와 마주하고 있는 해동 용궁사. 입구에는 12지 신상이 늘어서 눈길을 끄는데요. 용궁사는 남해 보리암, 양양 낙산사와 더불어 우리나라 3대 관음 성지입니다. 한 가지 소원을 꼭 이룬다는 해동 용궁사. 108장수 계단을 내려가다 보면 포대 화상을 만나게 되는데요. 배를 만지면 아들을 낳는다고 하여 유독 배 부분만 까맣게 손자국이 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곳을 오가며 각자의 소망을 기원합니다. 바다와 함께 어우러진 사찰의 모습에
감탄이 절로 나오는 이곳. 용궁사는 고려시대 나홍화상 해근이 창간해 본래 이름은 보은사였지만 지난 1974년 부임한 정암 스님이 용이 승천하는 꿈을 꾼 뒤 해동 용궁사로 변경했다고 합니다. 이곳에는 해가 가장 먼저 뜬다는 일출함이 있어 연초에 특히 많은 사람들이 찾는데요. 또한 곳곳에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마련돼 소소한 재미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오랜 사찰에서는 세월의 향기가 묻어나는데요. 가만히 불경 소리, 파도 소리를 듣다 보면 어지러웠던 마음까지 씻기는 기분입니다. 이곳 용궁사에서 세상의 모든 번뇌를 마음속 깊이 닦아봅니다. 용궁사 단길을 따라 걷다 보면 만나게 되는 실황대. 예부터 기장 제일의 명승지로 알려진 곳입니다. 원래는 원앙대였으나 조선 영조 때 기장 현감으로 자천됐던 권적이 절경에 매료돼 자신의 벼슬 이름인 실황을 붙였는데요. 이후 수많은 명사들이 이곳에 들러 시를 남겼고 중국에서마저 실황대를 보지 않으면 죽어서도 한이 된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고장의 향토 음식을 맛본다는 건 여행이 주는 최고의 즐거움 중 하나인데요. 기장에서만 맛볼 수 있는 명물, 바로 이 곰장어입니다. 곰장어야 어디에나 있겠지만 조리법이 특이한데요. 조리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볏짚입니다. 볏짚에 불을 피우고 그 위에 곰장어를 올리는데요. 그러면 순간 온도가 600도가 되어 겉은 새카맣게 타도 속은 잘 익는다고 합니다. 이 짚불 곰장어는 조선 말역 극심한 흉년으로 굶주린 백성들이 줄인 배를 채우기 위해 먹기 시작했던 것이 오늘날에 이르렀습니다. 짚불장어는 옛날에 농어촌 복합지역이 되다 보니까 항상 흔하게 볼 수 있는 음식이었거든요. 지금 조리법이고 이런 게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뭐 지금은 뭐 간단하게 드실 수 있지만은 옛날에는 이 요리법이 없으니까 이제 추수 마치고 이런 식으로 집에다가 이제 먹다 보니까 그게 유래가 됐습니다. 관광객들도 많이 오시고요. 또 젊은 층, 또 곰장어 매니아층 여러 분야에서 지금 어른들도 많이 오시고 많이 찾고 있습니다. 사장님 이거 먹어도 됩니까? 예. 이야 잘 먹겠습니다. 이빨하고 요건 잘라요. 슬림이 빼고. 잘 익은 곰장어의 속살을 씹다 보면 고소한 풍미가 입안 전체로 번지는데요. 기장 짚불 곰장어에 추억이 더해진 맛. 오늘도 술자리는 무르익어갑니다. Don't you turn your back on me. Don't you walk away. Don't you tell me that I don't care, 'cause I do. Don't you tell me I'm not the one. Don't you tell me I ain't no fun.
like I love you. You know you do. When we're together, gray skies clear and I cheer where I'm left. 오랜 역사와 함께 기장의 뿌리 깊은 전통 문화가 살아있는 기장 향교. 향교는 조선시대의 중등 교육기관으로 동네 향교와 더불어 부산에 2곳밖에 없는데요. 부산시 지정기념물로 지정되었을 만큼 그 가치 또한 인정받고 있는 곳입니다. 향교에 들어서면 풍화루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데요. 그 뒤편으로 수업을 진행했던 명륜당이며 학생들의 기숙사 역할을 했던 동제, 서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눈길 닿는 곳마다 그 시절의 역사가 담겨 있고 자연이 살아 숨쉬는 공간입니다. 수많은 볼거리, 먹거리로 즐거웠던 기장여행. 지친 여행길, 이곳에서 하루 묵어가는 건 어떨까요? 고풍스러운 옛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이곳은 한옥체험 게스트하우스인데요. 마치 시골 외할머니 댁이라도 온 듯 더없이 정감 어린 분위기가 곳곳에서 느껴집니다. 여행길은 우리네 상가도 비슷해서 항상 즐겁고 깊을 수만은 없죠. 때론 피곤하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하고 지루하기도 하며 때론 못다 이룬 아쉬움도 남을 겁니다. 그런 것을 가슴에 안고 가는 게 여행이며 그것을 겪고 난 후에야 여행의 참맛도 느낄 수 있습니다. 여행이란 그래서 삶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Tossing, turning around, hearing life's crazy sounds outside my window.